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앤드류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진취적이며 따뜻한 가족애를 가진 32살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비사로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하며 우리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와 여동생에게 꿈을 쫓으라고 격려해 주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와 기술에 관심이 많아 엔지니어가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밤낮 없이 코드를 짜던 시간이 지나고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매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가족과 함께했던 소박한 추억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정성스레 준비해 주셨던 아침 식사, 여동생과 함께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던 시간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독립해 일을 시작하면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도시로 나가 혼자 생활을 시작했죠. 목표를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노력했고 결국 컴퓨터 업계에서 인정받으며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특히 어릴 적부터 저를 잘 따르던 여동생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끔씩 여동생의 생일이나 부모님 기념일에 얼굴을 비추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주말이면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부모님은 한 가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사실 저는 입양하였고 그 사실을 알고부터 제 마음속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도록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형이 한국에서 연락이 왔고 형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처음엔 그가 누구인지 솔직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 친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형은 한국에서 자라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저와의 관계를 끊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셨고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셨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연히 이모와 부모님이 나누시던 이야기를 엿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화 속에서 저는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때는 너무 어렸기에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란스럽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라는 말처럼 부모님은 제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입양아라는 사실은 점차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고 자연스럽게 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제 안에 잊고 지냈던 과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형은 저를 한국으로 초대하며 우리 가족과 관련된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이끌려 저는 형이 있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여동생의 결혼 준비로 가족들이 분주한 상황이라 괜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모든 걸 더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심란해하실까 걱정되었고요. 그렇다고 제 마음이 편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친형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연락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믿어야 할지 믿어도 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저 어리둥절한 상태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쌓여갔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죠. 한국으로 가보기로요. 낯선 땅에서 만날 형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정말 제 형이 맞기는 할까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지만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으니까요. 아마 이 결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물음표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새롭게 시작될 것 같은 희미한 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공항의 웅장함과 세련된 분위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유리창,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느껴졌어요. 특히 곳곳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안내방송과 미소를 띤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 안에는 한국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작은 전시 공간도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마네킹이 서 있거나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장식품들이 진열된 모습을 보며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안내 데스크에서 질서 정연하게 대기하는 모습에서는 한국인들의 배려와 규칙을 지키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공항 바닥에 비치는 조명마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저는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이런 나라에서 자랐다니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중년의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어떤 확신이 느껴졌죠. 그리고 저도 그를 보는 순간 느꼈습니다. 한눈에 봐도 우리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네가 앤드류이니 이렇게 온 걸 보니 정말 반갑다. 저도 그에게 인사를 건네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공항을 빠져나오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자신이 자란 한국의 문화와 그동안의 삶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형의 말을 들으며 공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하고 세련된 모습들이 단순히 건물과 풍경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 형과 함께 여러 장소를 찾아다니며 부모님에 대한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한 병원에서 부모님이 남기신 오래된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류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의 친부모님은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의료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큰 의료 스캔들에 휘말렸고 그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와 형을 해외로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후 부모님이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우리의 존재를 끝까지 비밀로 남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런 미스테리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부모님은 우리가 그들의 과거로 인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셨고 이를 위해 진실을 숨기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형과 함께 부모님의 묘를 찾아 그동안 몰랐던 우리의 이야기에 대해 감사와 슬픔을 전했습니다. 비록 부모님을 직접 다시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희생과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형은 저에게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났고 지금부터는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의 말에 큰 감동을 느끼며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형과 함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돌아보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형과의 대화는 생각보다 빨리 편안해졌습니다. 형은 자신이 여전히 혼자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한국에서의 삶은 나름대로 잘 꾸려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동생들에 대한 미안함과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냈을지,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지 정말 많이 생각했어. 형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갑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자라온 이야기를 하나둘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번에 여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까지 말이죠. 결혼 준비로 집안이 북적이는 모습과 여동생의 환한 웃음을 설명할 때 형의 표정이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결혼식이라니 정말 축하할 일이네. 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그 결혼식에 축하를 전할 수 있을까? 직접 가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뭔가 마음을 전하고 싶어. 형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동생과 부모님이 그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동생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형과의 대화는 예상보다 길고 깊게 이어졌습니다. 형의 솔직한 모습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고 이 만남이 단순히 어색한 재회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형과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형이 나타났고 여동생의 결혼식에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그의 진심을 대신 전했죠. 부모님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처음에는 너무 놀라셔서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표정은 놀라움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희 친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셨어. 아버지는 결국 입을 떼며 한동안 감추고 계셨던 감정을 꺼내놓으셨습니다. 그리운 듯한 눈빛과 안타까움을 감추려는 표정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의 부모님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잘 자라왔습니다. 그동안 친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공허함을 느낀 적도 거의 없었죠. 저에게는 지금의 가족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친부모님의 존재가 충격적이긴 했지만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사실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형과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진실이 제 마음 한구석을 살짝 두드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가족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나를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 이 사실이 어쩐지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께 형의 진심을 전하며 여동생의 결혼식에 축하를 전해도 괜찮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형의 큰 도움으로 여동생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화려하고 거창하게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에 대한 형의 지원은 그 자체로 놀라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더없이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운 웨딩홀, 정성스럽게 마련된 음식, 그리고 세련된 장식들까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하객들 역시 입을 모아 이번 결혼식을 칭찬했어요. 식이 끝난 후에도 형의 배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동생과 신랑의 신혼여행 경비까지 형이 선뜻 지원해주며 축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행동에 우리 가족은 모두 놀랐고 동시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될 줄이야. 아버지는 감격한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은 이렇게까지 호화로운 결혼식을 치를 만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이번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형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단순히 화려한 결혼식을 치른 것뿐만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의 따뜻한 마음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행복해질 수 있는 순간을 선물한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형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가족을 넘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준 소중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형은 웨딩 플래닝 사업을 운영하며 고급스러운 결혼식을 전문적으로 기획합니다. 동생의 결혼식을 돕는데도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한껏 발휘할 수 있었죠. 형의 따뜻한 호의와 헌신적인 대접을 보며 부모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보였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버지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며 형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순간 형의 표정에는 순간적으로 놀라움과 감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았던 그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 비로소 조금은 덜어지는 듯했죠. 우리 가족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형의 존재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받아들이는데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좋은 인연 덕분에 새롭게 얻은 가족일지도 몰라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단순히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특별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한국을 가본 적이 없던 부모님을 위해 한국 여행을 계획하겠다고 나선 모습은 그가 진취적이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형이 저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진 진취적인 성향과 실행력은 제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후 부모님은 잠시 허전함을 느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형은 그들을 모시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며 형은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혼이라는 큰 행사를 지나고 나서 부모님께서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것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비행기가 떠나는 순간이 꿈같이 느껴졌고 하늘을 나는 동안 마치 현실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정말 저희의 일상 속에 일어날 일이었나 싶었죠. 부모님께서는 첫 해외여행이라는 설렘에 가득 차 계셨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이제야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형과 저는 부모님의 얼굴에 떠오르는 환한 미소를 보며 묘한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한국에 가는구나. 진짜 꿈 같다. 엄마가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미소를 지으며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표정 속에는 긴 시간의 고단함이 녹아있는 듯 했지만 그보다도 더 큰 행복과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형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며 들렸습니다. 형이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이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을 거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부모님의 눈빛은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현대적이고 화려한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고 길거리는 사람들로 붐비며 다양한 표정과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와, 이게 정말 한국이야?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곳의 문화와 분위기에 한동안 말없이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지나가는 거리의 간판들, 사람들, 그리고 고속철도와 같은 현대적인 교통수단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거리 음식 가게에서는 지글거리는 떡볶이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도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와 본 것이라서인지 그 어떤 표정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낯선 환경에 대한 어색함이 엿보였습니다. 특히 엄마는 이런 상황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는지 자꾸만 손을 만지셨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끝이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입가에도 은은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 미소는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형은 부모님의 표정을 바라보며 안도감이 드는 동시에 이 여행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될지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차를 타고 형이 준비한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부모님은 피곤한 기색도 있었지만 새로움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형이 준비한 고급 호텔은 부모님에게는 꿈같은 공간이었고 그곳의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깔끔한 분위기에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화려한 장식에 정말 영화 속 장면 같아 라며 눈을 반짝이셨죠. 하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은 부모님이 호텔 방을 처음 열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의 거울과 현대적인 조명을 보고는 이게 무슨 마법이야 하고 농담을 하셨고 어머니는 욕실에 있는 첨단 비데 기능을 보고는 놀라움에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작동되는 거야? 라며 처음에는 뭔가 어리둥절해 하셨지만 이내 서로의 웃음소리에 방 안이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님이 호텔 방에 있는 스마트 기기들을 다뤄보려고 시도했을 때는 마치 새로 전자기기를 배우는 듯한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형이 방의 전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아버지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며 장난스럽게 투덜거리셨지만 한번 이해하시고 나서부터는 방의 분위기를 바꾸며 장난스럽게 장면을 연출하기 시작하셨죠. 이제 조명 효과도 연극처럼 할 수 있겠네 라고 말씀하시며 어머니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방에서 제공된 차와 간식을 맛보며 서로의 표정을 살펴보며 이게 정말 편안하네, 여행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숙소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던 중 어머니가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피로로 인한 증상일 거라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구토를 계속하시자 가족 모두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바로 전화로 호텔에 응급 서비스를 요청했고 저는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살펴보며 계속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조금만 참아 라고 제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불편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의 옆을 지키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후 처음 겪는 이런 일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호텔에서 응급 서비스 직원이 오고 상황을 설명한 후 어머니에게 적절한 처치를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으로 낯선 환경에서 불편함을 겪으셨던 순간이라 그 밤은 모두가 마음이 무겁고 긴장된 시간이었죠. 그러나 형은 끝까지 어머니의 상태를 지켜보며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않았고 저는 부모님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옆에서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약간의 안정을 찾고 직원들이 제공한 약과 따뜻한 차를 마신 후 조금은 나아지셨습니다. 그 밤은 모두가 서로를 더욱 챙기고 배려하는 시간이 되었고 부모님께서 새로운 환경에서도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을 찾으신 덕분에 조금씩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형은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자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불편한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 보였지만 그 순간조차도 형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듯 했습니다. 형은 이렇게 부모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부모님께 손수 따뜻한 차를 만들어드리고 필요한 걸 챙기며 살뜰히 돌보는 모습은 형의 진심이 담긴 말 없이도 다 전해졌습니다. 형은 한동안 말을 아끼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동생이 자라면서 부모님이 힘드셨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보면 마음이 아팠고 그동안 부모님이 느끼셨을 허전함이 나에게도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셨을 때 형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던 아쉬움과 그리움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회가 생긴 만큼 부모님께 무엇이든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웃으시는 걸 보면 내가 정말 이곳에 온 게 잘한 일 같아요. 이제부터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잘 해드리고 싶어요. 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형을 바라보며 그동안 느꼈던 아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새로운 이해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형은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관광을 시켜드리며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실천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여행 코스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형의 진심이 담긴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고른 명소는 역사적인 유적지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곳들로 형은 부모님이 그곳에서 편안하고 기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랐습니다. 형은 부모님이 여행 중에 조금 지쳐 보일 때면 세심하게 배려했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관심 있는 장소를 선택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과 함께 유명한 전통마을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그곳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오래된 집들을 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셨고 어머니는 거리의 전통 공예품을 보고는 흥미로워하며 웃으셨습니다. 형은 그런 부모님의 표정을 보며 뿌듯해하며 부모님이 기뻐하시니 내가 더 행복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형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통해 부모님이 오랜 시간 힘든 일들을 겪으셨음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동안 그 마음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형의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들에 감동하며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여행이 부모님에게는 삶의 새로운 경험이자 추억이 되었고 형에게는 그동안 느꼈던 고마움과 아쉬움을 행동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따뜻한 이미지와 따스한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의 따뜻한 배려와 정성 어린 행동은 한국이 얼마나 따뜻하고 사람들 사이의 정이 깊은 곳인지 보여줬습니다. 형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동안 보여준 작은 것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한 일정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형의 이런 배려와 따뜻한 마음은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 이상의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주었고 저에게 한국이라는 곳이 더욱 좋고 기억에 남는 곳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형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쌓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앞으로 형과 함께 지내며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을 공유할 날들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내던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고 배우고 서로의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도 형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따뜻하고 특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연을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어요. 부모님과 형과의 소중한 순간들이 너무 잘 전해졌습니다. 사연이 도착하면 언제든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죠. 다음 사연도 기대해주세요. 그때까지 행복한 하루 되세요.